그 지금 저 민주당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오랫동안 이제 의정 활동을 해오신 우리 정치 원로로서 보실 때, 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예, 폭망할 상태에 와 있다고 봐요. 네, 어떤 상태인가는 폭망해야 돼. 네, 완전히 꺼져버려야 돼.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네, 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지금 75년째의 국회의 과반, 절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이 지금 이렇게 해본 일이 없어요. 네, 이 야당이. 그러니까 이 지금 민주당은 개딸들이 휘어잡은 민주당을 개딸들이 휘어잡았어. 네, 현상적으로는 민주당 국회의원을 꼼짝 못하게 문자 폭탄이나 그거 뭐 당사나 지역구 당사 사무실에 집 앞에서 그냥 데모를 하고 이게 특수공무집행방해입니다. 네,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 협박하고 있잖아요. 네, 너 왜 수박이냐? 너 왜 국민의힘당 편드느냐? 왜 너 윤석열이 좋게 하느냐? 왜 이재명에 대해서 반발하느냐? 그 협박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하니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고 있는데 네, 그 개딸들이 장악한 민주당 그리고 그런 민주당이 장악한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국민의힘당이 말하자면 의석수에 있어서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런데 요 중심에 이재명.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대한민국 국회라고 하는 게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국회가 되어버렸잖아요. 네,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대화와 타협, 논쟁 이거 다 없애버렸잖아요. 네, 그 대표적인 것이 검수완박법을 국회가 통과시킨 거. 네, 헌재에서 그 절차가 헌법 위반됐다고 결정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든지 가능하다.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법률안과 개헌안을 빼고 과반수 의석으로 할 수 있는 건 뭐든지 할 수 있다. 네. 그게 지금 민주당 이재명 일당들이 합리화시켜줬어요. 그리고 지금 이 합법화시켜줬어요. 국회의 예. 모습이거든. 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는 법률 많잖아요. 이번에도 양국관리법을 그걸 무리하게 통과시키고 방송법도 통과시키고 이제 뭐 맞춤형 청년 노령에 대해서 각각 돈을 퍼부는 법도 지금 다 만드는 거 줄줄이 기다리고 있고 네, 그러니까 국가의 재정, 국가의 미래 옳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내년 총선거를 겨냥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득이 된다고 싶은 것은 뭐든지 법률로 예. 그런데 대표적으로 노란 봉투법을 네, 위원장님. 그리고 본인의 예.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는데 윤석열 정권을 약화시키고 검찰을 약화시키고 여기에 몰두하고 있다 민주당이. 예. 그런데 그 더불어민주당을 보면 뭐 김대중이도 있었고 뭐 노무현이도 있었고 이게 이제 당을 장악하는 강력한 리더들이 그동안도 있었지만 이재명이는 무슨 국회의원도 이번에 간신히 초선이고 또 당 생활을 오래 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168명이나 되는 이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주머니 속에 물건 취하듯이 이렇게 그 함부로 할 수 있는지, 그 이재명이는 도대체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게 일종의 미스터리인데 네, 제가 보기에는 이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당직을 갖고 이재명을 직접적으로 호위하는 그 부대에 대해서는 네, 이 뭔가 이 보약이 투약됐다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예. 말로만 갖고 네, 누구 눈에도 그 사람 정과 사범이고 그럴 정도면 일본이나 미국 같으면 수상이고 대통령 그것으로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니에요? 네, 그 심지어는 그 형수 욕설한 그 파일이 발견됐을 때 그 경선 과정에서 네, 정세균 의원이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이거 한 번만 들어도 이 사람 찍을 사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국회의원 된 사람들이 그거 모를 리가 있나요? 그런데도 그를 그냥 이상한 논리로 옹위하는 것은 예, 그 바른 정신으로 한 것 같지 않네. 네, 뭔가 주사를 맞았다고 봐요. 예, 그 주사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 주사 종류는 여러 가지로 있지 않겠어요? 예. 이거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런데 네, X가 있지 않겠어? X. 아하, 예, 그거 아니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아하, 예. 제가 보기에는 미친 사람들 같아. 네, 그렇게 미쳐버릴 수가 있는 얘기야. 어째서 이재명이를 옹호할 수 있는 얘기야. 네. 그게 인성도 그렇고 경력도 그렇고 네, 그게 어찌 대통령
감이며 그게 어째 지도자형이냐 이 말이야. 네. 그런데도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소수는 제정신이 아니니까 제정신 아닌 것으로 만든 이재명의 기술이 있는 것 뭔가 같아요. 있는 거죠. 그건 아마 9일 밝혀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더불어민주당은 뭐 제 눈에는 그래서 지그들 스스로 막 삽으로 땅을 파서 무덤을 파고 그 안으로 지그들이 걸어 들어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건 폭망하고 있고 폭망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의도판에서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복이 있다 이런 말을 정말 좀 우스갯소리처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장 내년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야당복만으로 선거에 이길 수는 없잖아요. 뭔가 우리도 뭐 좀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뭔가를 또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국민의 힘이 말이죠. 의석수가 적어서 국회에서 힘을 잘 못 쓴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이해를 하겠는데 의석수와 관계없이도 집권당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뭐 하는 게 거의 없다라고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위원장님 눈에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게 여론조사라고 하는 거 저는 기본적으로 믿지 않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결과를 마친 갤럽 같은 건 네. 일단 신용이 있다고 봐야 되겠지만 예. 그래도 그 수치 자체를 고지고대로 저는 믿지 않습니다만은 네. 일단 추세는 비슷하게 나온다. 내가 감각 가능하고. 예. 오늘 아침에 어떤 여론조사도 지금 국민의힘당과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이 오차 범위 안에지만은 7, 8% 이상 민주당이 앞서고 있어요. 네. 어젠가 그저께는 뭐 10% 차이 나는 것도 있고. 네. 그러니까 전당대회 끝나고 지금 한 달도 채 안 된 이게 컨벤션 효과도 없고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의 한일 정상화에 대해서 저렇게 야당이 집중적으로 터무니없는 걸 두들겨 팬다 한다 하더라도 네. 그것을 감싸준 여당의 지지율이 왜 떨어지고 있느냐 이걸 느끼게 되는데 네. 이게 이제 한일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종족주의 감정이 중심에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네. 이게 이 지지율이 이렇게 역전된 상태가 되는 거 거꾸로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가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표가 돼가지고 공천권을 행사해서 내년 4월 국회 선거까지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건 첫째로 만일 그렇게 간다면 이 하늘이 없는 거예요. 하늘이. 하늘이 없는 거예요. 비리 법권천이라고 해가 이재명이가 지금은 지세를 가지고 법도 마음대로 주무리고 하지만은 네. 그래 권세를 휘두르지만은 그 짓눌린 법과 그 권세도 하늘을 뚫지 못하니까 아하, 예. 이게 하늘의 도에 비춰봐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당이 또는 대통령실이 허우적대 갖고 이재명이가 갈 수도 있지요. 아, 예. 그런데 이재명이가 중간에 중도 하차할 경우를 가령 상상합시다. 네. 그러니까 오늘이 3월 30일이니까 예. 내주에 이재명이가 그냥 사퇴했다고 합시다. 아하, 예. 그러면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곧 전당대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 누가 비상대책위원장이 되고 누가 당대표가 돼도 이재명이보다는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명이보다는 나을 거 아니야. 네. 이거 헌정사 최악의 이런 꼴불견 이 사법리스크 덩어리 범죄자를 상대로 하고 있는데도 이 지지율이 이러는데 네. 이게 바뀌면 지지율이 더 차이가 날 위험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야. 그렇습니다. 예. 그게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당은 그 부분을 자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고 박사 그건 우스개 말이지만은 네. 이게 이재명이가 끝까지 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고 네. 끝까지 간다 하더라도 지금 이 차이가 있는 데다가 네. 이거 끝까지 안 갈 것이다. 네. 그럼 왜 지지율이 떨어졌느냐? 한마디로 지금의 이 김기현 체제 네. 그리고 108명 그 여당 국회의원 그 주력인 TK, PK 의원들 주력 네. 이걸 볼 때에 이게 무능하고 이게 무능한 집단이 돼. 무능하다. 무능하고 이 바보들 같아. 바보들 같아 하는 일들이. 예. 그러니까 지금 이 한일 정상화 문제, 독도 문제 같은 것은 이게 국민의힘당 조직 국회의원이 대표로 먼저
지역구가 있고 그다음 당협위원장들이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그 해당 지역에 네. 이게 착근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하. 그리고 중앙당 차원에서도 이게 한일 정상회담이 왜 굴욕이 아니라 하는 거야. 독도 문제는 너희들이 현재 이재명 너희들이 독도 문제를 그렇게 애틋하게 거론할 일이 아니란 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예, 이런 예. 걸 중앙당 차원에서도 수시로 전문가들 불러가 세미나도 하고 네. 지역별로 이 홍보도 하고 하는데 네. 이런 홍보 선전을 거의 안 하고 있다. 아침마다 모여갖고 한마디씩 하는 그건 다 옳은 말을 하는데 그거 갖고 국민의 가슴에 착근되는 건 아니에요. 네. 한 사람씩 붙들고 설득하듯이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해요. 네. 그 내가 이렇게 봐도 이 TK, PK 지역 국회의원들은 주말 되면 전부 지역구에 가서 내년 공천에 대비해갖고 지역구 인심 쌓기에 주력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중앙당 단위에서 그리고 중앙당의 개별 국회의원, 개별 당협위원장으로서 그 역할을 전부 하지 않고 이걸 독려하는 체제로 김기현 대표가 못 만들고 있다. 아하. 그러니까 지지율이 그렇게 나온다. 이 네. 바보들아. 네. 바보들이라고 한 거 내가 철회 안 할 생각이에요. 바보들아, 이 바보들아. 이게. 그리고 이게 말이지. 머리를 싸매고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하는 거. 지금 저쪽은 개별스가 있는 것 같아. 네. 제2의 개별스가 민주당에 있는 것 같아. 네. 독일 선전상 개별스. 그게 선전의 기법이 처음 거짓말을 한다. 10번 해다. 네. 안 듣는다. 99번 한다. 그래도 안 듣는다. 100번 하면 듣는다 이거야. 네. 반복한단 말이지. 네. 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거든. 네. 계속 굴욕해고 계속 독도 팔아먹었다고. 네. 독도 이러면 감정적으로 이게 독도가 어찌 되냐. 이게 다 가슴에 있는데 그거 계속 퍼넣는다고. 그렇죠. 그러면 이걸 그보다 더 많은 물량으로 이걸 방어하는 선전선동을 이 국민의힘당은 당 전체로서 개별 네. 국회의원을 안 한다 이게. 그러니까 예. 제가 바보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 대통령이 이제 이런 상태에서 보면 외롭게 결단하고 뭔가 국정 운영을 해나가는데 당은 말씀하신 대로 바보들의 모임이라 그런지 제대로 뒷받쳐주지 않고 또 정부와 대통령 비서실과 당 간에는 최소한의 소통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당장 소통 좀 강화하라 이런 얘기를 대놓고 했겠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떨 것 같습니까, 위원장님? 윤 대통령은 이제 검찰총장에서 수직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거든.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그 과단성이나 결단력 같은 그런 장점이 그가 국회의원 경험을 한두 번 가졌거나 네, 그것도 한 번쯤 국회의원 낙선 경험을 가졌더라면 저 결단력과 저 포용력이 네. 굉장한 빛을 발할 텐데 아하, 이게 이제 평생 검사만 하다가 네,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되는데 많이 희석은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사 체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질문만 하는 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참고인이나 피의자 증인을 상대로 당신 이렇게 했지 그날 거 가서 뭐 했어 누구하고 술 먹었지 그때 돈 안 받았어 이런 증거인데 왜 거짓말을 해 이렇게 묻기만 한단 말이야.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검사님은 왜 터무니없는 질문을 하십니까? 반박을 못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네. 맨날 질문만 했거든. 네. 근데 이게 이제 대통령 자리라고 하는 것은 반박도 받아야 되거든. 네. 그게. 그 훈련이 안 돼 있다가 보니까 이게 쓴소리나 이런 게 거부감 같은 게 본질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나는 보는데 네. 그게 지난 1년 동안에 많이 희석이 됐다고 봐요. 예. 그러나 그런 마음이 이 당도 그리고 앞으로 공천도 내 말을 잘 듣고 말썽 안 일으키는 사람들로 채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번 전당대회도 그런 식으로 운용된 흔적이 많은데 네. 그 뭐 전당대회는 그렇게 해서 김기현 체제가 됐으니까 네. 이제 공천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이 그런 의중을 드러내거나 그러한 이 모습이 이게 흔적으로 남으면 네. 이게 공천 파동이 생기고 네. 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선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자주 만나고 친밀하게 하고 포용하고
이게 어깃장 놓는 사람들일수록 전화도 걸고 불러서 티타임도 하고 식사도 하고 하되 네. 당에 대해서 내 의중에 맞는 사람을 쓰라라든지 이런 걸 앞으로 보여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편애하는 그런 감을 우리가 갖고 있거든. 대통령. 네. 모든 걸 포용한다. 왜 그러니까 당 총재가 대통령 시대는 이미 지나갔고 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래에 1호 당원이라고 그랬으니까 공천에도 개입 안 한다. 당무에도 일일치 간섭 안 한다. 이 원칙을 국민들이 믿고 있으니까 네. 여기에 역현상을 일으키는 일이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내년 선거가 결과가 좋지 않게 연결이 된다. 네. 알겠습니다. 이 검사 해본 우리 박찬정 변호사의 말씀이라서 내가 뭐 6년 3개월 병아리만 했기 때문에 그거 내 체질이 안 맞다고 해서 나온 사람이니까. 그래도 검사는 질문하는 사람이다. 그건 아주 전곡을 찌르신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은 대통령 또 정치인은 질문을 받는 일이 더 훨씬 많거든요. 그리고 그중에는 정말 터무니없고 얼토당토하는 질문들이 섞여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화내지 않고 잘 넘길 줄 아는 그리고 그런 질문을 한 사람들까지도 이 승복시킬 수 있는 그런 이 정치력을 가져야 정치인이 되는 건데 그 점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그 적응력과 학습 속도는 빠르다고들 하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년이 채 안 됐는데 많이 희석된 것 같다. 검사스러운 모습이 많이 없어진 것 같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해 주셨네요. 이게 조금 이제 연결되는 얘기인데 김영삼 대통령이 이래야 7번째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네. 그중에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이분들은 다 국회의원 경험이 있고 낙선 경험이 있어요. 네. 이명박 대통령 중간에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네. 도중 하차도 하고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어요. 2년간이나 미국에 갔다 그렇죠. 왔죠. 김영삼 대통령은 네. 30살에 26살에 최연소 의원을 했다가 네. 30살에 자유당의 조작으로 낙선이 됐을 때 네. 그 개표장 땅바닥에 앉아가 김영삼 의원이 통곡했다 하는 게 신문기사가 있어. 땅을 치고 예. 김대중 대통령 국회의원만 4번 낙선한 사람. 4번 낙선했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경험이 있지만 낙선 경험이 없는 이제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은 나는 그런 점에서 실패한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회 정치를 중심으로 한 이런 대통령 책임자 아래서는 가능하면 국회의원 경험이 있고 네. 그러고도 낙선 경험이 있어야 돼. 나를 합리화하는 거 아니고 나는 시작을 낙선으로 시작했는데 31살 때 낙선하니까 네. 이 세상 만사 다 싫어져. 아하. 국민들 보기에 이 사람들이 나를 안 찍어 이런 마음이 든다고. 아하. 근데 이게 이제 다 세월이 지나가니까 그게 다 네. 민심을 알아보는 이제 측정기가 되는데 예. 그 부분을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거든.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빠른 시일 안에 그런 것이 복귀가 거의 돼가고 있다고 보는 게 네. 사법시험을 9번 본 사람이니까 나는 그게 보통 뚝심이 아닌 것 같아. 보통. 아하. 예. 저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제 주변에 법과대학 나가 사법고시 도전한 녀석들도 서너 번 하고는 다 말아버렸지 9번 한 건 없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사이에 많은 게 나는 쌓여 있으라고 봐. 그게 국회의원 낙선 경험 비슷한 게 알겠습니다. 재밌는 해석이십니다. 예, 시간이 많이 돼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겠는데요. 위원장님,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사실 문재인 종북 주사파 세력과 목숨 걸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지난 5년, 6년 동안. 그런데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예, 지금도 싸우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엄청 이제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대로 가서 총선 과연 우리가 다수당 확보할 수 있겠느냐. 최소한 총선에서 다수당이 돼야 과반이 돼야 우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를 안정시키고 그리고 종북 주사파들이 마구 만들어 놓고 도망간 이 수많은 악법들을 어쨌든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쳐서 폐기하거나 없앨 수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시는데 근데 보니까 이게 과연 총선은 이길 수는 있는 건지 이제 이런 걱정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다시 광화문으로 나가야 된다. 우리라도 이제 이렇게 해서 행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 우리 위원장님 지금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내년 선거에 국민의힘당이 과반 획득을 못한다. 절반을 못 넘기고 거꾸로 민주당이 과반을 지금처럼 획득한다. 이러면 굉장히 불행한 사태가 생기고 윤석열 대통령의 남은 임기도 암담하게 될 것이다. 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네. 그러면 자유우파, 이른바 자유우파 시민들은 지난 대통령 선거에 윤석열 후보를 종북 주사파 정권 종식과 그 연장을 반대하는 도구로 우리가 선정한 겁니다. 도구. 네. 도구. 이 점을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은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스팔트에 그 열기를 살려서 최선을 다했고 후보 단일화 운동회까지 헌신을 하고 그래서 기껏 0.73%야. 이게 생각만 해도 아주 두려운 거예요. 예. 거꾸로 됐다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시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네. 그러니까 내년 선거 이기 위해서도 이러나 저러나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민들은 일단 그 방향을 뭉쳐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이 기대에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당은 당신들이 잘나고 당신들 힘으로 윤 대통령이 도구로 선발되고 아니라 가는 걸 인식한다면 네. 이제 좀 더 열심히 하고 바보 노릇 하지 말라 이거야. 바보 네. 노릇. 그 이재명이가 계속 지휘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지우고 네. 그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그럼 아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어떻게 하면 활기가 있고 생동감이 있고 그리고 한일 관계 대통령 결단을 어떻게 하면 이 국민들에게 착근시키고 네. 독도 문제도 이것을 시도 때도 없이 거론할 일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는 걸 그 머리를 싸매고 좀 이게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1박 2일씩 그 합숙 훈련을 하도록 내가 권고합니다. 네. 거기에 각계 인사 부르라고. 거기에 대표적으로 고성국 박사도 부르고 그렇게 하라고. 나도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어. 엎드려 절 박히지만은.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박찬정 위원장님 꼭 국민의힘 의원들 전원을 모아놓고 좀 우리 자유파가 국민의힘이 또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고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이 특강을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전국 상황을 쉽게 보고 있지는 않아요. 전략적 낙관주의로 다 무장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전술적으로는 우리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 또 각오들을 하고 계신데 오늘 박찬정 위원장님 대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확인하셨을 거예요. 우리 자유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치 원로, 국가 원로들이 여전히 우리 자유파의 일원으로 함께하고 있다. 그 점에서 또 한편으로는 좀 든든함 이런 것도 느끼셨을 겁니다. 건강하시고요. 앞으로 계속 적어도 2027년 정권 재창출 통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신봉하는 자유파가 또 자유파 정권이 든든하게 뿌리 내릴 수 있을 때까지 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맨 앞에서 계속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